선생님 생각에 아마 오늘 우리가 진도를 나가면 광물까지는 안 나가고 암석에서 멈출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면은 암석과 광물은 영상이 두 개로 쪼개질 확률이 있다. 자, 암석. 암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암석의 종류를 크게 나눕니다. 그리고 각각의 암석 내부에서는 또 그만의 독특한 별도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생성 과정에 따라 분류되는데, 첫 번째, 자, 요 화성암 단위는 여러분들이 글자 잘 봐야 돼요. 화성암이 있고요, 화산암이 있고요, 화강암이 있어요. 다 다른 겁니다. 자, 화성암은 말 그대로 화산 활동하는 과정에 화산에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그래서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화성암을 설명하려면 그림 한 가지를 딱 우리가 이해하면 편해요. 땅 속에 마그마가 묻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 마그마가 생기는 원인들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나중에 가서 고등과정 가서 배우는 거고, 이렇게 마그마가 생기면 이 마그마는 지표면의 약한 곳을 뚫고 올라와서 터집니다. 이게 터지는 게 화산이에요. 그렇게 해서 화산이 만들어지면 요 화산의 표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게 생기죠. 우리 반지에 대한 막 이제 그 반지를 빠뜨리고 나서 화산이 뻥 터지고 쭉 흘러내리고 하잖아. 이 흘러내리는 얘네들을 우리가 용암, 암석이 녹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땅 속에 있는 얘네들을 말 그대로 한글로도 써드릴게요. 땅 속에 있는 것을 마그마라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용암은 여기서 자, 요거 생각해봐. 마그마가 터져 나와서 화산가스와 수증기가 날아가고 난 게 용암이죠. 이해가 돼요? 여기에서는 막 다 섞여 있었던 게 여기서는 이제 가스 성분이 빠져나가고 남은 게 용암이라는 거죠. 자, 이런 화산 활동이 있다가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서 굳어질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 이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지는 게 화산암이고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다. 가운데 글자 헷갈리면 안 돼. 이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암석이 심성암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요, 화산암은 우리가 세립질이나 유리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립이라는 말은 입자가 세 가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심성암은 우리가
조립질이라 그래서 입자가 이제 꽤나 비대해진 겁니다. 커지는 거예요. 자, 무슨 차이냐? 여러분들 그거 학생 수련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 갈 때도 있고 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갈 때도 있고 뭐 등등등 많죠. 어디 뭐 학교에 있는 각종 청소년 단체 등에서 캠핑 같은 걸로 놀러 갈 수도 있고, 그지? 그러면은 꼭 한 마지막 날 바로 전날 저녁, 그 마지막 밤에 외부 레크레이션 강사가 와서 기타도 치고 캠프파이어 하면서 막 떠들고 놀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들 못 갔겠지만, 자, 그거 한번 상상해 봅시다. 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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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막 노래 부르다가 몇 명 하면 몇 명대로 딱 뭉쳐야 되는 그런 게임 하잖아. 그건 한다 치자. 땡대땡대땡대땡대땡대 100명 하나 둘 셋 땡. 자, 100명 못 뭉쳤으면 탈락. 다 탈락이죠. 무슨 소린지 알겠어? 큰 입자를 만들려면 입자가 크다 작다잖아. 그러니까 화산암은 밖에서 찬 공기를 맞으면서 굳었기 때문에 굳는 데까지 시간이 짧아요. 시간이 짧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아까 같은 이야기네. 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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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하나 둘 셋 하면 대부분 다 3명은 뭉쳐지지. 눈치 보고 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니 저로 가고 니 4명이다 저로 가 이씨 하면서. 맞지? 2명 3명 4명 요 정도는 금방 되지. 50명 이러면 하나 둘 셋 다 탈락. 근데 봐봐 50명 해놓고 동해물과 막 애국가를 부른다다가 한참 다른 노래를 불러주면 50명 뭉치죠. 야 5명씩 안전번호 시작 하나 둘 셋 맞잖아. 그래서 땅속에서 천천히 식은 마그마가 굳어지는 심성암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굳어졌기 때문에 같은 물질들끼리 지네들이 가장 편안해하는 원래 위치, 원래 결정 위치, 원래 구조대로 착착착 모이니까 커다란 알갱이 모양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 우리는 조립질이라고 합니다. 심성암이라고 하고요. 화산암은 하나, 둘, 셋, 끝! 빨리 굳어졌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입자가 되게 가늘거나 세립질, 유리질이라는 건 비결정질을 말하는 건데 자기가 가야 되는 결정 위치에 못 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자기가 가야 될 자리까지 못 가고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어디 뭐 해병대 캠프 갔는데 갑자기 교관이 물 빵 차고 동작 꽝 하면은 이 상태로 굳잖아. 원래 딱 가서 줄 서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리 앞에 앉아 있거나. 그 상태가 유리지. 몇 시까지 자 정리하고 씻고 자기 자리에 누워서 자 잘 준비하고 마지막 인원 점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드릴게요 하면 다 씻고 다 누워 있잖아. 그거 세립지 조립 여기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극단적으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제주도에 많은 현무암 구멍 숭숭숭 뚫려 있잖아. 그거 무슨 구멍이냐면 얘네들 빠져나간 자리예요. 너무 급하게 굳어지다 보니까 원래 기체가 빠져나가면 그 자리가 천천히 가라앉아서 메꿔지고 돌이 돼야 되잖아. 빠져나간 자리가 메꿔지기도 전에 굳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공기방울이 있던 자리들. 얘네들 빠져나간 자리. 그게 현무암이죠.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책에는 현무암, 유문암, 반려암, 화강암 4개 정도만 있는데 쟤네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는 6개예요. 중등에서 배우는 게. 지금 책이 바뀌어서 4개로 줄었는데 6개 다 가르쳐 드릴게요. 어차피 자주 나오는 건 4개라는 소리야. 어둡다. 밝다. 돌 자체를 봤을 때
그 돌의 밝기를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 물질이에요. 규소랑 산소로 이루어진 광물을 우리는 밝은 광물이라고 해요. 규소와 산소의 비중이 많을수록 밝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규소나 산소가 좀 적은 대신에 철과 마그네슘이라는 원소가 있거든요. 둘 다 금속성 원소인데 얘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광물, 즉 돌멩이가 거무튀튀해집니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얘네들이 한 가지 성질을 더 가지고 있어요. 색깔 말고도. 바로 뭐냐면 요쪽이 점성이 큽니다. 즉 용암 자체가 끈적끈적하고 자기네들끼리 뭉치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오면은 유동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흐르는 성질이 더 강해집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용암이 끈적끈적한 용암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흐물흐물한 용암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화산의 모양이 바뀌어요. 제주도 가봤죠? 제주도 한라산 모양은 이렇죠, 그냥. 제주도가 우리 생각해보면 백두산 빼고, 그러니까 휴전선 이남에서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산 높이가 1950m니까. 근데 그렇게 안 높아 보이지, 제주도는. 왜냐하면 경사가 되게 완만해요. 제주도가 만들어질 때 용암의 점성보단 유동성이 큰 용암이니까 이게 쌓여 올라가는 게 아니라 흘러내린 거예요. 그냥 용암이. 그래서 쫙 완만하게 퍼진 화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분출을 하는데 분출을 이게 위로 쌓이는 게 아니라 흘러내린 거예요. 좀 이따가 이거 여러분들 평생 안 까먹는 좀 약간은 지저분한 그림을 유튜브에 올리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은 잠깐 끄는 걸로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좀 지저분한 그림을 그려야 돼서 장난스럽긴 한데 그거는 잠깐 녹화 끄고 보자고. 그런데 제주도의 제일 남단 서귀포 쪽에 가면 삼방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제주도의 삼방산이나 우리 울릉도 같은 경우는 산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섬의 모양이. 경사가 되게 급하고 이렇게 둥그렇게 올라간 산이 돼요. 이런 걸 우리는 종상, 이거를 우리가 순상이라 그러고요. 이 둘의 중간쯤 되는 화산이 딱 그림 그리면 되게 많이 본 그림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산인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산이 아니고 저기 일본에 있는 유명한 산이죠. 그렇지. 이것만 그려도 후지산인 거 알아보겠죠. 일본하고 딱 그림 보니까 후지산이 딱 중간쯤 되는 암석이 주로 많은 산이에요. 그래서 세립질의 가장 어두운 암석이 현무암입니다. 그리고 이 일본 후지산을 이루는 중심 암석이 안산암. 제주도의 삼방산이나 울릉도를 이루고 있는 암석이 유문암이에요.
이게 돌이 하얘요, 약간. 이 책은 되게 유문함이 되게 색깔이 진하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저거보다 훨씬 밝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심성암에는 여기가 반려암, 여기가 삼로강, 그리고 여기가 화강암이 됩니다. 자, 화성암, 화산암, 화강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때 요 두 개를 배워요. 현무암과 화강암. 그러니까 중등에 이제 요거 두 개 더 가르쳐 주는 거야, 사실은. 근데 옛날에는 요거까지도 가르쳐 줬었다는 거. 잠깐. 자. 요 내용이 사실은, 그 대신에 그건 기억해야 돼요. 현무암이나 반려암이라고 해도 철과 마그네슘보다 규소산소가 더 많긴 해요. 그런데 얘들에 비해서 얘들이 규소나 산소가 적고 철이나 마그네슘이 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뜻이에요. 철이나 산소 비중이 좀 더 많아서 돌의 색깔이 좀 더 거무튀튀하고 돌을 들어보면 조금 더 무겁다고요. 아까 우리 대륙지각, 해양지각 할 때 화강암질, 현무암질이라고 이야기한 거 있잖아. 그것도 결국 뭐냐면 산소 규소량이 좀 더 많은 편이냐, 산소 규소량이 많긴 하되 상대적으로 좀 적으면서 철과 마그네슘이 좀 많이 섞인 안 섞이냐, 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화산을 이룬 그 마그마 성질에 따라서 화산의 모양이나 돌의 색깔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저기 강원도랑 경기도 경계선에 가보면 철원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견훤이었나 궁리였나? 걔가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한 땅이 있는데 철원 평야는 흙이 까매요. 왜냐하면 철원 평야 자체가 현무암이 풍화되어서 흙이 된 땅이거든요. 그래서 벼농사 짓기에 사실 좋은 흙은 아니야. 흙이 물을 머금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흙이니까. 그 대신에 현무암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무기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사 짓기 참 좋은 땅이, 되게 기름진 땅이 됩니다, 흙이. 그래서 다른 작물이 내는 것들이 되게 잘 나와서 생산이 잘 되기 때문에 거기를 도읍으로 삼으려고 했다면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됐죠? 자, 두 번째. 퇴적암. 퇴적암이란 풍화 침식을 받은 암석, 그러니까 원래는 커다란 바위였던 것이 풍화라는 거는 화학적으로 내부에서부터 부스러져 나가는 것을 풍화라 그래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집에서 그냥 편하게 신는 슬리퍼 있죠. 뭐 크록스나 이런 것들도 오래 신다 보면 그 고무 부분이 어떻게 돼? 푸슬푸슬해서 이렇게 만지면 막 부서지고 부스러지고 흩어지고 하잖아. 그런 거를 우리는 풍화라 그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뭉쳐져 있던 힘이 약해져서 흩어져 가는 걸. 침식이라는 말은 외부에서 힘을 줘서 깎아낸 걸 말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강물의 흐름에 의해서 침식 퇴적이 일어나서 뭐 S자 공유가 생기고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 그 침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깎여 나간 물질들이 강물이나 바람이나 혹은 빙하에 의해서 운반이 된 뒤에 퇴적이 된 한쪽에 쌓이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여기서 퇴적되는 곳은 물속 바닥에서 퇴적이 됩니다. 그리고 퇴적된 뒤에 다져지고 굳어짐. 이거 다져진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것들이 그냥 쌓여 있으면 사이사이에 빈 공간도 많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그 위에 계속 쌓일 거 아니야. 계속 물질들이 운반돼 와서 계속 쌓이면은 밑에 깔려 있는 애들은 위에 무게 때문에 꽉 눌러지겠죠.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눌려지면서 빈 공간이 줄어드는 과정을 다져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굳어진다는 건 뭐냐면 시멘트. 우리가 알고 있는 시멘트 하면 그 건물 지을 때 쓰는 회색 가루 그거 말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자갈이나 모래랑 섞어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히는. 원래 시멘트라는 말 자체가 접착제라는 뜻입니다. 그 건물 벽돌 붙일 때 쓰는 그것만을 시멘트라고 안 하고 온갖 종류의 접착제를 다 시멘트라 그래요. 이제 흙 중에서도 이런 시멘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은 흙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아까 여기 다져지고 다 아무리 위에서 다져줘도 빈 공간 틈틈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런 거 사이사이에 스며들어가서 얘네들을 굳혀서 딱 붙여버리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해요. 그러면 퇴적암은 결국 뭐가 쌓였느냐, 어떤 것들이 쌓였느냐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첫 번째로 알갱이의 크기와 장소에 따른 분류입니다. 물속에서 퇴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바다나 호수 밑바닥에서 암석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그지? 자, 봐봐. 여기가 수면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A, B, C. A는 물 수면에 가깝고 물살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에는 주로 뭐가 많이 쌓이냐면 자갈이 쌓여요. 물가에 가까울수록 자갈이 좀 더 많이 섞여 있죠. 조금 더 깊어지면 모래들, 알갱이가 점점 가늘어진. 왜냐하면 물살에서 떠밀려 간다고 할 때 모래는 자갈보다는 좀 더 멀리 떠내려가서 가라앉잖아. 그러면 가장 깊은 데는 진흙 성분이 가라앉겠죠. 맞지? 그래서 이 자갈이 쌓인 것을 우리는 여감, 역이라는 말 자체가 자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래가 쌓인 것을 사암, 진흙이 쌓인 것을 이암, 셰일. 둘이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원래 만들어지는 과정이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너희들이 지질학 전공으로 갈 게 아닌 다음에는 크게 차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때까지 이암이라고 부르고요. 중고등학교 때 대부분 셰일이라고 저 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구별이 되는 애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쌓였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석회물질.
그러니까 쟤네들은 뭐냐면 조개 껍데기나 굴 껍데기들의 풍화침시 혹은 산호초, 산호라고 하는 해양 생물이 있거든요. 걔네들의 사체가 산호초예요. 그 산호초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물질이 석회질입니다. 화학적으로 탄산칼슘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되는 건데 걔네들이 쌓인 거를 우리는 석회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금이 쌓여요. 소금은 이제 어떻게 쌓이는 거냐면 여러분들 사해 알아요? 사해. 이스라엘 쪽에 있다는. 그 원래는 바다에 연결돼 있던 호수인데 지금은 바다 쪽으로 이 물 흐름은 완전히 차단됐고 강물이 흘러 들어와서 호수가 되면 원래 호수가 계속 커져야 되는데 워낙에 건조하고 더운 사막지대라서 그냥 거기서 물은 증발돼 버리는 거야. 그 강을 통해서 여러 광물질들이 계속 유입되고 증발되다 보니까 그 각종 광물질들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소금이 만들어진 곳인 거예요. 그게 바닥에 어마어마하게 농도가 높은 소금기의 바닷물이 된 거고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물이 증발되고 하면 다 안 녹고 바닥에 깔아앉는 물질들이 생기잖아. 이게 그대로 암석으로 퇴적이 돼서 굳어지면 만들어지는 게 암염입니다.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소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갯벌이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천일염이나 자염을 만들어 쓴 거죠.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끓여서 소금을 만들거나 혹은 염전을 통해서 소금을 얻어내는데 이제 중국 내륙이나 이런 대륙에서는 보통 이제 동물들도 염분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지층에 묻혀있는 암석을 갖다가 핥아먹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바위 사이에 소금 덩어리들이 이렇게 묻혀있는 거야. 그걸 암염이라 그래요. 돌소금. 그리고 특이하게 자, 화산재가 날라오는 게 응회암입니다. 자, 이건 조심해야 돼. 화산 활동에서 여기서는 용암이나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암석이 화성암인 거고 여기서 터진 화산재가 날아다니다가 호수 윗바닥이나 이런 데 가라앉아서 퇴적층이 만들어지면 퇴적암이죠. 이해가 되지? 마그마나 용암이 굳어진 걸 화성암, 뭔가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건 퇴적암. 그래서 화산 요건 이제 퇴적암이다. 응회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을 봐서 퇴적암은 뭘 할 수 있느냐? 시대와 환경을 알 수 있게 돼요. 왜냐면 왜 시대와 환경을 알 수 있느냐? 퇴적암에서만 화석이 나올 수 있어요. 퇴적암에서만 화석이 나오고 사실 화석도 퇴적암입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화석은 공룡의 뼈가 아닙니다. 뼈 모양으로 생긴 돌이에요. 공룡알 화석은 공룡알이 아니라 공룡알 모양으로 만들어진 돌이에요. 물론 되게 특이한 화석. 빙하에 갇혀있던 매머드는 그냥 매머드예요. 그거는 매머드가 맞아. 그 다음에 우리 그 주라기 공원, 주라기 월드 시리즈의 제일 첫 번째였던 주라기 공원에 보면 그 공룡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호박석이라고 하는 보석, 사실은 돌이 아니고
그 송진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건데 그 송진 나무 진액 있잖아. 거기에 갇힌 모기는 모기죠. 맞지? 빙하에 갇힌 매머드는 매머드고요. 그런데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예를 들어 공룡 화석이다. 공룡이 뭐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지진이 생기면서 땅에 흙에 파묻혔어. 그러면 얘는 그 파묻혀 죽으면 죽은 상태에서 가죽과 껍질은 이제 썩어 없어지지만 뼈는 좀 튼튼하니까 좀 더 오래 남을 거 아니야. 그대로 생매장된 채로 굳어지겠지, 퇴적암이. 그러면 그때는 처음엔 뼈가 들어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뭐 비가 스며들어 간다거나 암석 사이로 지하수가 통과한다던가 해서 뼈가 그 물에 의해서 썩어서 없어져요. 그러면 퇴적암에 뭐가 비어? 뼈가 있었던 빈 공간이 생기지. 맞지? 뼈가 있었던 구멍이 뻥 뚫려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빗물이 흘러 들어왔던 그 길을 따라서 아까 말한 시멘트질 있잖아요. 요 굳어짐 때 들어온 이런 다른 물질들, 다른 흙들, 석회질이나 다른 흙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그 비가 들어온 그 길 따라 채워져서 굳어지면 뼈 있던 자리에 다른 흙이 들어와서 굳어진 돌이 만들어지겠지. 그게 공룡 화석이 되는 거야. 공룡 알 화석이 되는 거고 공룡 둥지 화석이 되는 거야. 둥지가 있었던 흔적 모양인 거죠. 이렇게 공룡 뼈 화석을 발견했다고 그 화석을 갈아서 약을 만들다거나 커다란 냄비에 뼈를 부셔뜨려서 육수를 뽑아내겠다고 물을 붓고 팔팔 끓인다거나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옛날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현재까지 발견된 공룡 중에서 제일 큰 공룡 중에 하나가 중국 내륙에서 발견됐었는데 뭔가 이상한 용뼈나 이런 게 발견됐다고 이제 보고가 된 거야, 시골에서. 그걸 이제 그걸 전달한 그 고고학자가 그 공룡뼈니까 가만히 놔둬라, 내가 가서 발굴하겠다. 그래서 진짜 중국에서도 완전 깡시골이라서 막 기차, 뭐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트럭 빌려 타고 막 산 굽이굽이 돌아서 겨우 갔는데 그 마을에 도착했더니 뭐 하고 있느냐, 커다란 통에다가 물 붓고 양념 붓고 화석 들고서 부셔뜨려 가지고 집어넣고 국물 우린다고 팔팔. 그냥 양념탄 물이죠. 양념탄 물에 돌 넣고 끓인 거죠. 미네랄 워터입니다. 그 용국물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거 그냥 돌멩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러면 저기 해운대에 있다는 그 삼엽축 화석, 그냥 돌멩이입니다. 삼엽축 모양이 남아 있는 돌멩이에요. 저기 부산 영도 태종대 가면 공룡 발자국 있거든. 그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학교 부근이나 이제 다니다 보면 시멘트 같은 거 새로 발랐다고 이렇게 쫙 발라 놓으면 밟지 마시오 딱 적혀 있잖아. 꼭 나쁜 놈들이 거기 발자국 딱 찍고 도망가죠. 아니면 고양이 한 마리가 딱 뛰어서 발자국이 꾹꾹꾹꾹꾹 눌려져 있거나. 그대로 시멘트 굳어지면 그 발자국 영원히 가죠. 그거예요. 진흙탕에 공룡이 밟고 지나갔어. 근데 그 위에 다른 흙이 쏟아져서 덮였어. 그리고 굳어진 거야. 밑에는 진흙이고 위에는 모래잖아. 그럼 성분 물질이 다르잖아. 우연하게 위에 모래층 돌만 깎여서 없어진 거야. 밑에 진흙은 좀 튼튼하게 굳어져서 남았어. 그러면 그 층에는 우리가 시멘트에 누가 발자국 찍고 도망간 그 발자국처럼 공룡 발자국과 공룡 꼬리가 살랑달랑 흔들고 지나간 흔적이 시멘트 표면에 남아있는 것처럼 남아있겠죠. 그겁니다. 그냥.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퇴적암이다. 그래서 퇴적물을 잘 보면 시대나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15분부터 해서 마지막 퇴적암 특징 조금 더 하고 변성암 하고 뭐 암석 순환까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오늘 순환 자, 퇴적암의 특징에 나오는 첫 번째가 층리죠.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편하게 지층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래도 바다 그 물 밑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이 하나의 층을 우리가 지층이라 그러고 이 지층이 쌓인 구조 자체를 층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 따라서 그 물질과 그 구성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가로로 줄무늬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걸 층리라 그러고 그 경계면을 층리면이라고 해요. 당연히 쌓여질 순서라든지 주변 환경, 시간 순서, 시대를 알 수 있게 하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면 이 층리면 사이의 다양한 구조를 통해서 환경도 알 수 있게 돼요. 무슨 소리냐? 요 층리면이 요걸 우리가 연흔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냥 쭉 가로선이 이렇게 물결 무늬처럼 이렇게 만들어질 때가 있어. 층리면의 형태가. 이러면 여기는 과거에 얕은 물가였다라는 소리입니다. 위에서 물이 출렁출렁 하는 게 밑에 모래사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 이걸 건열이라 그래요. 건조한 기후를 뜻합니다. 그리고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있는데 이거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뒤에 혹시 있을래나 볼까? 층리, 흑연, 연흔. 이걸 뭐라더라? 요거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니까 지우기로. 요렇게 되는 게 맞다. 점이층리다. 점이층리라 그래서 층리면 밑에 자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알갱이가 작아지면서 쌓이는 형태가 쌓일 때가 있어요. 얘네들은 처음 퇴적이 될 때 와르르 무너지면서 처음 퇴적이 되면 물속에서 그러면 당연히 자갈이 무거우니까 빨리 가라앉고 작은 입자들은 천천히 가라앉잖아요. 여기는 급하게 퇴적됐다는 거야. 그리고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위아래가 뚜렷하게 모양이 결정이 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층리의 모양이 얘네들이 뒤집어져 있어. 그러면 그 지역 지층은 지금 어떻게 된 지층이다? 어떤 이유일지 모르지만 지층이 위아래가 뒤집어진 지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땅이 휘어지거나 뭐 하면서 이 지층이 뒤집어진. 그러면 위에가 더 옛날 지층, 밑에가 더 요즘 지층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층리에서 나타나고 당연히 여기서 화석도 나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변성암.
변성암이란 말 그대로 성질이 변한 암석이에요. 혹은 열과 압력을 동시에 받아.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열에 의한 변성이 따로 있고요. 열과 압력을 같이 받아서 생기는 변성이 따로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예요. 열 따로 압력 따로가 아니라 열만 받았거나 열과 압력을 같이 받았거나야. 요 차이가 있는데 압력의 작용으로 성질의 변화가 오는 암석들을 우리는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여기 책에 보면 높은 열에 의한 변성작용과 높은 압력에 의한 변성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2번 높은 압력 앞에 동그라미 2를 좀 지우시고요. 열과라고 적어 놓으세요. 열도 가해져야 된다는 거야. 여기. 거기 있고 동그라미 2번 있죠. 형광 펜치라는 것 같은 곳, 그 앞에. 거기 위에, 거기. 자, 첫 번째. 열에 의한 변성은, 그 광물을 이루는 조직, 그 광물 알갱이들이 더 치밀해지고, 그러니까 겉부분 표면이 살짝 녹은 상태로 서로 연결돼서 뭉쳐진단 말이야. 그래서 더 단단하게 굳어진 암석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사암 있었죠? 얘네들이 마이크 떼고 기침하기. 사암이 규암이 되고요. 석회암이 대리암이 되고, 이게 우리 말하는 그 대리석인 거예요. 그리고 셰일이 홈펠스라고 하는 암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과 압력을 같이 받잖아요. 그러면 편리라고도 하고 염리라고도 하는 구조가 생기거나 편마라는 구조가 생깁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편리는 요 안에 있는 다른 물질들, 알갱이가 잘 자란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퇴적암에서 압력으로 양쪽에서 이걸 짭으로 빡 누르는 거야. 열을 가하면서 이걸 꾹 눌러. 여러분들이 이거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스펀지 있죠? 스펀지에 매직으로 점을 칠해. 점을 몇 개 찍어. 그리고 얘네들을 꾹 눌리면 어떻게 돼 보여? 얘가 열과 압력을 받아서 꾹 눌러지면
요렇게 점이 끊어진 채로 동강. 자, 밖에서 가한 힘의 수직인 방향으로 점이 찍히겠죠. 이거를 우리는 편리, 염리라고 하는 거고요. 편마는 애시당초 그 색깔이 다른 물질이 되게 큼직큼직하게 박혀 있었던 거야. 이런 상태에서 열과 압력을 가해서 꾹 누르면 이거는 전문이라면 이건 거의 줄무늬죠. 이해가 돼요? 요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이제 힘을 받았을 때. 요렇게 만들어지는 암석들을 우리는 열과 압력을 받은 암석이라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 셰일이 슬레이트, 편암, 편마암, 그 다음에 현무암이 각섬암, 화강암이 아까 화강암이 이렇게 땡땡이 무늬가 많았잖아. 흰색에. 얘네들이 보면 이제 열과 압력을 다 받은 애들은 편암이나 편마암이라는 이름이 편이나 편마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저기 보면 이제 뭐 규암, 대리암, 쟤네들은 열과 압력을 같이 받을 때도 그렇게 된다는데, 요거는 이제 둘 다 이렇게 됩니다. 반지 여기에서 조직이 치밀해지고 입자가 커지는 걸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예, 소결이라고도 하는데 전공 용어로는 자, 요렇게 암석들이 다양하게 변하게 되는 게 변성암이에요. 현재 참고로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돌멩이가 38억 년 된 편마암이에요. 이거 무슨 소리게? (38억 년) 된 편마암이 가장 오래된 돌멩이다라는 말은 그 이전에도 이미 돌은이 쓴 상태였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쉽게 말해서 돌에다가 열과 압력이 가해진다고 뚝딱 다른 돌로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주 긴 시간을 거쳐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표면이 조금씩 녹거나 부스러지고 성질이 바뀌어가면서 지금의 돌이 돼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가 아까 말한 화강암 같은 경우는 조각으로 많이 쓰고요. 편암이나 편마암은 조각용으로는 거의 못 씁니다.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냐면은 큰 공원이나 그런 데 조경석 있죠. 화단하고 인도 사이 경계를 두는 경계석이나 그런 거에 보면 흰색 검은색 줄무늬가 층층이 쌓여있는 돌 같은 거를 갖다 놓고 경계를 삼잖아. 예, 단단해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까 말해. 일단 열을 받으면 편마 구조가 만들어질 때도 당연히 치밀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대신에 얘네들은 그 줄무늬가 안 생기는 애들인 거고 얘네들은 줄무늬나 전무늬가 생기는 애들인 거고 힘의 어느 방향으로? 수직으로.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암석은 한 가지의 모습이 처음부터 그대로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암석이 저렇게 바뀌고 그렇게 바뀌고 빙빙빙 순환을 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암석의 순환이라고 해요. 자, 지금 책에 그림들이 되게 뭐가 많은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마그마와 용암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순서대로 가볼게요. 얘네들이 굳어지면 굳어지는 걸 우리가 응고라 그래요. 그 만들어지는 게 무슨 암이다? 화성암이죠. 그러면 당연히 화성암이 용융되면, 즉 녹아서 섞이면 마그마가 되는 거죠. 맞지? 자, 그리고 이 화성암이 열이나 열과 압력을 통해서 변성이 되면, 성질이 바뀌면 무슨 암? 그쵸. 변성암이 되고, 변성암이 어떻게 되면 용융되면 용암 마그마로 가겠죠. 그리고 이 화성암이 또 다른 색 써볼까? 풍화 침식을 받아서 운반을 당하면, 자, 운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퇴적 물이고요. 맞지? 이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지면, 그렇죠. 퇴적암이 되고, 퇴적암이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변성이 되면 변성암이 되고, 변성암이 더 열을 받아서 녹으면 마그마 용암이 되고, 얘네들이 굳어지면 화성암이 되고, 결국 어떻다? 한 가지의 돌의 상태로 영원히 멈춰 있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계속 돌은 주변 환경 변화에 맞춰서, 그 사이에 뭐 흙이나 토양도 되고, 맞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돌고 돌면서 이런 형태가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에너지는, 자, 이 원동력은 일단 흐르는 물에 의한 침식, 운반, 요 과정은 누구의 에너지냐? 태양 에너지입니다. 쌤, 왜 물에 의한 운반 침식이 태양 에너지냐? 중력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생각해 봐봐.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돼야 비가 돼서 내리죠. 물을 증발시켜 구름으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야? 그치, 태양이네. 맞죠?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내려오는 건 사실은 태양 에너지로 퍼올린 에너지잖아. 그래서 물에 의한 침식과 음반은 태양 에너지고요. 열에 의한 변성, 압력에 의한 변성, 그 다음에 마그마로의 용융은 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냐? 지열입니다. 지구 내부에서 생기는 에너지예요. 응? 태초에 지구가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원소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중에 특히 우라늄 같은 핵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소들이 무겁기 때문에 핵으로 다 끌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상당수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때 끌려 들어간 것 중에 멘틀 대류나 그런 식으로 솟아올라서 화산으로 터져 나오거나 마그마가 굳어진 거기서 이제 우리가 우라늄 광산 채굴이 가능한 거야. 근데 그 문제는 그러면 그 핵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우라늄들은 일정량 이상이 모이면 저절로 반응을 할 수 있게 돼요. 핵 반응을. 그러니까 지구 내부는 자연이 만들어낸 원자로인 거야. 그 열에 의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외핵이 녹아 있는 상태고 멘틀이 천천히 대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해서 멘틀이 대류를 하니까 그 위에 떠 있는 지각은 어떻게 된다? 멘틀 상부와 함께 그 순환하고 있는 멘틀 때문에 둥둥둥 떠밀려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이 떠밀려 다니니까 땅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 움직이는 방향이 다 조금씩 다르니까 대륙이동이 생기고 바다가 생겼다 사라졌다 하고 뭐 그렇게 변해가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뒤에 가면 차근차근 배우는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미리 오늘의 과제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